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강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요무충 이제 좀 빨리 출근을 한다고 지하철 첫 차를 좀 타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른 시간에 나와도 참 부지런하게 다니는 사람들이 많구나. 차도 늘 많이 지나가고 사람들도 이제 참 많이 타고 실제로 첫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좀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정말 좀 바글바글하게 거의 한 칸이 가득 찼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탑승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참 환경이라는 게 뭐 집에 혼자 침대에 누워 있을 때면 사실 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고 나면 확실히 이제 좀 더 부지런해져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계기가 필요하신 분들은 좀 시간 내서 첫째를 한번 타봐라 이렇게 한번 추천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가격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낮은 가격대의 물건들에 아무래도 좀 더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뭐 3억, 2억, 1억 이렇게 떨어질수록 이런 뭐 금리 상황이라거나 혹은 대외적인 불안 상황에서는 좀 민감하지 않게 되다 보니까 대출도 좀 덜 받게 되고 우리가 이런 물건을 했을 때 최소한 좀 잃지 않는 투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건데 그 마지노선이 이제 최대치로 봤을 때는 이제 3억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불안한 시장일수록 이런 낮은 금액대의 물건들이 조금 상대적으로 잘 팔리는 경향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을 건데 오늘은 3억대 거래된 것들 중에서요 어떤 것이 이제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인가 오랜만에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저번 11월 달 한 달 동안 거래된 물건들을 쭉 나타났고요. 이제 이 안에서 여러 번 거래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 좀 눈길이 가는 지표가 될 것입니다. 그 하나의 물건만 딱 싸서 거래됐다는 느낌보다도 그냥 전반적인 가격대가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거래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봐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3억대 안에서도 뭐 딱 3억부터 3억 9,999만 원까지 이제 분류를 했었을 때 뭐 전용 84가 이제 가장 기본적이긴 하지만 조금 면적이 작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 적게는 이제 69제곱미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0대 정도가 일반적이게 되는 건데 오늘은 좀 하나하나 비교를 해 가 보면서 어디가 좀 더 괜찮을까. 처음에는 이제 좀 입지가 떨어지는 것들만 정리를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눈길이 덜 가는 거는 그냥 삭제시키면서 진행을 해볼 건데, 뭐 일단 군위는 바로 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명동에 있는 교대역 동서프라임. 야, 요거 정도면 그래도 뭐 위치가 영 나쁜 건 아니라서 일단 좀 살려두겠습니다. 나름 신축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앞산 상정. 야, 요거는 입지가 조금 부족하긴 하다, 그렇죠? 같은 대명동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좀 빼도 될 것 같고요. 우방 코스모스는 그래도 재건축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길은 가지만 3억은 조금 비싸긴 하다, 그렇죠? 요것도 일단 좀 제외해 보겠습니다. 앞산 태왕 아너스 최신축에 뭐 이 정도 금액이면 나쁘진 않지만은 이제 결국 입지 싸움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 다 따져서 들어가 보면 이제 이때는 저게 맞고 저때는 이게 맞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제 좋은 입지냐, 사실 이게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입지 측면에서는 봉덕동이 조금은 아쉬울 수밖에 없으니까 앞선 힐스테이트 좀 삭제하고요. 효성타운도 뭐 재건축 기대심이 있지만 우선은 좀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천동 괜찮지만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고요. 감삼동에 그럼 코너 하늘채 정도면 좀 괜찮을 수 있겠구나. 일단 뭐 하나씩만 살려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방 드림시티 역시 감삼동에 좋은 아파트인데 그럼 이거 두 개 중에 이제 뭘 살까라고 했을 때 같은 가격이면 아직까지는 성당 코너 하늘채가 괜찮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거 좀 삭제시키고요. 대곡역 파크드림 위드 상당 코너 하늘채보다는 조금 안 좋은 것 같고 뭐 삼성 레미안, 수목원 뭐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자, 그래서 삭제시키고 야, 월베 힐스테이트 이건 좀 어렵네요. 일단 연식이 좀 비슷한 상황에서 뭐 입지 자체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서 두 개가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조금 어렵네요. 일단 요거 살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치면 이안 월배 뭐 이런 거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입지가 좀 안 좋은 것들 위주로 좀 자르고요. 도원동 그러면 좀 자르면 되겠죠. 삭제시키고, 야, 두류동에 요것도 좀 안쪽으로 들어가긴 하지만 최신축 아파트가 4억이 안 되는 거라면 야, 요것도 괜찮다. 그러면 앞서 봤던 것들에 비해서는 요게 좀 확실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다 삭제시키고요. 이제 두류파크 KCC 스위첸이 조금 강자로 자리 잡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것보다 이제 괜찮은 게 있는지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뭐 성당 레미안 이편한 세상 뭐 나름 괜찮지만은 저 선택이 좀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기도 하고요. 상인용 모아 엘가, 상인동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당동, 상인동, 용산동 다 마찬가지이고요. 그 뭐 수성고급이 아닌 이상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월성동이 나오게 되는데, 월성동 안에서 이제 그나마 좀 괜찮은 것을 한번 보자면, 협성 휴포레가 그나마 좀 괜찮은데 84 타입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고, 월성 자이도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사실 이 아파트들 다 비슷비슷하죠 지금. 그래서 다 삭제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그래서 지금 딱 포인트가 최신축 아파트 위주로 바라보면 된다는 측면에서 월베어 라운 프라이빗 저런 건 좀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두류파크 KCC 스위첸이랑 월베어 라운 프라이빗 요런 게 일단 좀 눈길이 가고, 나머지는 뭐 구지이고 다사이고 요런 것들이다 보니까 이것도 그냥 쫙 다 없애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괴전동, 방촌동, 봉부동 이런 것도 입지가 조금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곳이고, 신암동까지 오면 신축급들을 또 발견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동대구 우방 아이유션이나 이안 동대구는 뭐 사실 거의 비슷한 입지라고 볼 수 있겠죠. 둘 다 이제 저층이긴 하지만 좀 3억대에서 볼 수 있고, 이안 동대구는 최근에 좀 올라서 이제 84 타입이 없네요. 그러면 84 타입 아니니까 좀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안에서 뭐 신촌동, 센트럴 리버파크 이건 연식이 좀 됐고, 자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것들도 뭐 최신축은 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일단 삭제시키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올해 하반기 들어서 노원 한신도유가 참 거래가 잘 되고 있어요. 연식도 괜찮고 가격도 좀 싸다라는 측면이 있었는데, 야, 그래도 이 두류파크 KC 스위첸에 지금 4억 안 되는 금액 비교했을 때는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지 않나. 그래도 5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다면 조금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 개 일단 놔둬보고요. 나머지 것들도 뭐 입지에서 최신축급들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다 삭제하는 식으로 가면 될 거고, 서희 스타일스도 3억 초반이면 괜찮긴 한데 일단 84 타입이 아니긴 하다, 그렇죠? 3억 중반? 자, 이런 거 다 삭제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할라하우젠트라든지 유림 노르웨이 이런 것도 좀 눈길이 가긴 하고요. 나머지는 뭐 좋은 입지의 오래된 아파트들 위주로 보여지네요. 자, 그리고 이제 광장타운 좋은 입지의 좋은 아파트, 좀 면적이 작긴 하지만 3억대 정도라면 괜찮은 선택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3위주택, 중리 롯데캐슬 이런 거 다 빼면 될 거고, 서대구의 반도 유보라 센터, 야, 요거는 지금 뭐 5층짜리가 거의 비슷한 가격에 좀 거래되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중복해서 신청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건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긴 하죠. 지금 거의 뭐 5억에 가깝게 거래되고 있는 것인데 3억대에 나오는 거는 좀 현실성이 부족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조합원 물건을 좀 싸게 팔았다거나 혹은 이제 보이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뭐 쉽게 말해서 건너편에 있는 평리 롯데캐슬이 2009년 뭐 10년 이상 된 것도 3억인데 요게 지금 3억에 거래되는 건 말도 안 되긴 하죠. 좀 현실성이 없긴 합니다. 일단 놔두겠습니다. 자, 요런 거 3억대 아주 괜찮은 선택지가 되겠고, 평리 프로지오 같은 경우에는 2억대 컨텐츠에서 참 제가 많이 언급을 했었죠. 지금 3억대 정도로 올라간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만촌 메트로 팔레스 역시
4억이 안 되는 금액이라면 뭐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 일단 입지가 좋기 때문이죠. 나머지 신세계타운. 신세계타운을 84 타입 3억 정도에 사줄 수 있다면 나머지 것들은 뭐 고민할 것도 없네요. 이것보다 좋은 거는 사실 좀 없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 남산동도 좋은 입지이긴 하지만 조금 연식이 됐다는 측면에서 앞선 것들보다 뭐 큰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3억대 내에서 좀 괜찮은 선택지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정도가 나왔는데, 입지가 아무래도 조금 떨어지는 게 이제 노원동일 수밖에 없으니까 좀 빼고요. 나머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도 유보라 센텀은 좀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역시 좀 빼보자면 지금 한 요거 6개 정도가 그래도 거래된 것들 중에서는 좀 눈길이 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KCC 스위첸이 이제 요 뒤쪽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당역에서부터 거리가 좀 있는 상황이긴 한데, 뭐 앞으로 이제 대명 자이라든지 혹은 바로 앞에 중국 S 클래스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채워지다 보면은 특히 이제 가장 특장점이 이제 이월드 쪽으로 뷰가 좀 확실하다라는 게 있으니까 좀 자리 잡히고 났었을 때 지금 가격은 보기가 좀 힘들어질 게 아닐까. 그래도 84 타입이 4억이니까 이거는 좀 확실히 싸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층이긴 했지만은 지금 4억 안 되는 금액에 거래가 되었으니까 그런 건 확실히 좀 괜찮았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고, 사실 지금 나와 있는 호가로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광장타운 이런 것들도 좀 눈길이 갔었는데, 이제 두리역에 지금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다음 차례가 누가 될 거냐라고 물어보면 뭐 아무래도 광장타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대단지이기도 하고 충분히 바뀔 수 있을 만한 사업성을 갖추었다. 뭐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조금 작은 평수이긴 하지만 지금 가장 싼 매물도 뭐 한 4억 초반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런 걸 이제 뭐 3억 7천 정도에 거래했으니까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선택지라고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게 신세계타운인데 84 타입이 지금 3억 초반에 거래가 되었어요. 이런 매물은 좀 보기 힘들었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84 타입이 가장 작은 상황에서 지금 최저가가 뭐 4억 6천부터 나오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3억 2천에 거래된 거는 확실히 좀 눈에 띄는 이유가 있긴 하다, 그렇죠? 조금 당장에 나와 있는 호가로는 역시 좀 현실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제 방금 봤던 것들이 그런 성격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만큼 협상을 통해서 절충을 잘 시도해봤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볼 여지도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정말 행동이 좀 필요할 때다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내가 판단이 어려운 건 어떻게 기준 잡을지 모르겠다라는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금 봤던 아파트들 중심으로 여러 군데 3억대 기준을 잡아 나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내일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